전일에 이어 오늘도 1%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기술적 반등은 내일장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코스피 2706.97로 오늘장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879.9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전일 시장이 하락할 때도 받쳐줬던 건 반도체였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로지 너야 반도체 삼성전자를 향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이나 홀로 1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현물 시장에서 보여줬지만 외국인이 2,6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기관 투자자들은 6,7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털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은 바이오가 지수를 끌어내렸다면 오늘은 2차 전지 반도체도 동참을 했어요. 이 시장 안에서도 개인만 나홀로 매수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이어서 팔자세에 동참했습니다. 그 와중에 상승한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 급등한 대표적인 종목을 보면 현대홈쇼핑입니다. 300만 주 공개 매수를 발표하고서는 주가가 화답을 했어요. 13% 넘는 급등한 6만 9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하나의 경우에는 2차 전지와 기계, 물적 분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매수로 보여줬습니다. 28,650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전회관에서의 대장 엔캠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유리기판은 거의 반도체 IT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키워드 같았어요. 오늘 17% 넘는 급등 속에 27,350원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으로 섹터로 보면은 해운주가 눈에 띄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운임가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뉴스가 나오며 흥하해운이 오늘 22%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3,515원에 장을 마쳤고 특히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 그 이슈에 가장 변동이 크게 반응하는 건 흥하해운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님, 오늘 해운주들의 강세 배경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해운주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어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이제 폭격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WTI도 이미 85달러로 넘어갔고요. 브렌트유도 이번에 89달러를 넘어서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게 구리라든지 금, 원자재 가격들도 상승을 했고 천연가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안착을 했고 오늘은 해운업종에서 수혜를 받는 흥하해운이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종목들에 대한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는 단발성 이슈가 강한 이런 업종들이 또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거기에 플러스 오늘부터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장관급 회의가 이어지는데 거기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3분기 또는 4분기까지 감산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90달러가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만약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WTI가 이제 90달러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의 요인이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봤던 물가 상승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서 90달러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잡히지 않은 거에 있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다시 한번 또다시 뒤로 밀려가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쪽들은 석유라든지 기름 관련된 종목들이고 또 조선업이라든지 해운업종이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제약바이오가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니까요. 포트 구성하실 때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지난번에 저희가 볼트모 교각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운임가 상승으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매번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추가 돌파도 가능할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교각이 붕괴됐던 거랑은 다르게 운임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그때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또 BDI 운임 지수가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의 이슈가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고점에서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오는 시기인 것만큼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악재가 덮어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2차적으로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만약에 좀 관심 있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어차피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재료겠지만 이게 급등하는 종목과 급락하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흥하해운, 흥구석유가 그 안에서 관심주로 선택이 됐고요.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죠. 유가가 좀 크게 오르고 있어요.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서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두바이와 브렌트유도 1%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비단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죠. 원자재가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번에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종합 원자재 지수가 약 10%가량 상승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통화정책 긴축 종료와 완화 전화 기대가 같이 더해지면서 대표적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원자재 투자 탑픽은 귀금속이 될 것이다. 최근에 금값 상승으로 인해서 엘컴텍도 저희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귀금속주들을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더불어 아예 유가로만 집중해 본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여기에 미국에서 천연가스 생산자들의 감산 카드까지 나온다면 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을 베팅하는 게 좋을지. 이상윤 비사님, 뭔가 불안한 시장은 항상 그때 원자재가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럼 시장의 해지 역할로 뭐 금과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원유와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는 건 어떻습니까? 두 가지 중에서 굳이 나누자면 유가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금과 관련, 물론 이쪽도 역시나 물론 최근에 SL 흐름 굉장히 좋고 그래도 좀 테마성으로 좀 포함되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꼽자면 유가 쪽에 손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감산의 시대, 감산과 두 개 모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좀 이렇게 좀 상승이 좀 이렇게 제어가 되기 위해서는 제어가 됐을 때는 또 어떤 요인이 있었냐면 네, 미국에서 그 이제 셰일 오일, 그죠? 셰일 업계가 그래서 생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 유가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겠지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는요, 이제 셰일 업계도 성장성이 더 이상 많지 않습니다. 성장성이 제한됐기 때문에 미국의 그쪽에서 이제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유가를 상승을 제어하기에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도 참 이렇게 쉽게 꺾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많이 올라왔는데 뭐 유가나 또 원자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항상 주가가 이제 지수에 부담이 됐었던 건 아니거든요. 특정 시점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조금 많이 줄 뿐이지. 그래서 또 이제 정말 주도주가 살아나고 수급이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은 유가도 좀 올라와 있고 좀 꼭 조금만 꺾여도 또 시장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영향을 주냐, 많이 주냐, 적게 주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조금 많이 주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이 크게 와닿을 뿐인데 조금 또 뭐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위축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원자재 안에서 귀금속, 금과 관련된 종목, 유가와 관련된 종목, 그 안에 투자를 찾아보면 유가 쪽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반대로 최근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3주 전만 해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반감기를 앞두고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그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쪽도 이제 테마주죠. 테마주인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좋게 봅니다. 이번이 반감기가 네 번째예요. 그래서 현재는 약 한 10분마다 6.1, 6.2개의 새 비트코인이 반영이 되는데 이제 반감기 지나면 3.1개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그때의 흐름과 지금이 또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지나면은 또 반감기 지나면은 또 이제 꾸준히 상승했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통계가 3번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맞겠지. 뭐 100%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반감기가 크게 의미하는 바가 있고, 네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1월 달에 또 이제 상장된 게 그게 굉장히 큰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장기 관점으로는 워렌 버핏은 좀 애매하게 얘기했고, 빌 게이츠는 뭐 달러보다 좋다고 얘기했고, 정말 뭐 돈나무 거기서도 정말 뭐 굉장히 많이 간다고 상승 얘기를 했고, 그래서 테마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벤트가 지나면 저는 조금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좀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도 넥스트 돌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가 쪽에 지금은 더 시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 전해드렸고요. 넥스트 정면 돌파, 내 시장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시가 공략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기 매니저님. 네. 오늘 같은 날까지 보면 이제 네. 무언가를 살까 하는 마음이 또 싹 사그라들긴 할 텐데, 내 시가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분명히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수급들이 줄어들면서 그 수급들이 어디로 쫓아갔는지 한번 시장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력이 좀 있었던 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4월이면 성수기 시즌이 돌아왔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이 옮긴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이라든지 피부미화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를 좀 주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면세품에서 세금 혜택을 관련돼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나갈 때 이제 환급으로 돌려받는 이제 사업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성수기 시즌에서 5월 1일 되면은 명절로 중국의 대명절로서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에 대한 수요 증가들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면세품에서 화장품을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잘 발달되는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더 많이 산다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리브영과에 대한 독점 계약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수혜를 먼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현재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6%, 7%까지 왔다가 5%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시초가에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직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체 관광 허용 소식들 때문에 직전 고점 7,000원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7,2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놓고 설정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5,000원까지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7,200원, 손절가 5,000원입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급이 행동한, 그리고 매수세가 붙은 종목을 본다면은 그 안에 해답이 보일 것이다. 글로벌 텍스프리였고요. 이상엽 이사님의 종목도 제가 언뜻 봤는데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기업은 클래시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이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방한 관광객들 굉장히 많아서 뭐 카지노, 화장품, 면세, 또 이제 이쪽 뭐 피부 미용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인 상황인데, 정말 단체 관광객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뉴스로도 좀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최근 인기 보면은 이게 뭐 성형외과를 가서 정말 목숨 걸고 그런 것보다는 그 이제 뿌띠 시술이라고 해서 시술하고 단기간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곳을 외국인들이 빨리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냐면은 피부 미용인 거죠. 그래서 정말 단기간에 빨리 시술하고 돌아가려는 그런 이제 수요 욕구가 크구나. 그러면 피부 미용 쪽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과 유럽 진출할 건데 미국도 유럽도 진출하는 게 좀 굉장히 많이 앞당겨진 거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진출하려고 지금 FDA 인허가 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드디어 이제 1,000억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미 있는 숫자를 찍을 때는 그 당해는 관심이 필요한데 올해가 그거고,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61선, 기본 이평선 중에 하나인 61선은 추세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작년 한 해 동안 클래시스가 61선이 꺾였던 적이 2번밖에 없습니다. 작년 2월 초에 한 번, 그리고 작년 12월에 잠깐 2번밖에 없는데, 그 61선이 올해 1월 말에 꺾였다가
한 2개월 동안 하락했다가 최근에 자세히 보면은 그냥 이게 우상향 돌아선 게 아니고 그냥 수평인 것 같지만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조금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60일선이 2개월 만에 돌아섰다. 수급도 좋다. 그러면은 하락하더라도 하방 형성이 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그런 관점으로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로는 43,000원 스트레이트로 가면 조금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가는 42,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4,950원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시초가 공략주는 클래시스였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시장에서 지금 여행 그리고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키포인트로 꼽아주셨어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김은태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은 언제일까요? 네, 제가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 네이땡 녹색 밴드에서 김웅태 검색하시면은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에 시초가를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동안에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까지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정보를 얻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분석 고맙습니다.